네,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한 절대 전략 알아봐야 되겠죠?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표현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강한 반도체 매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1조 6천억 원 넘게 팔면서 역대 유가증권 시장의 일일 최대 매도 규모가 나왔는데 특히나 여기 한 줄에 반도체라는 표현도 함께 써주셨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왜 강력한 매도를 보냈다고 보시는지 그 밖에도 볼만한 체크포인트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미증시 강세 및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에 힘입어서 장 초반 1%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이제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반도체 등 IT 섹터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를 매도한 것은 이제 8월 31일 MSCI 분기 리밸런싱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비중이 MSCI EM 지수 내에서 축소되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한 8월 서버 디램 가격이 전월 대비 4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MSCI 정기 변경 영향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가량 팔았고 또 수급을 보니까 오늘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더라고요. 이 이야기인즉슨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팔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개별 종목의 영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꾸준히 이런 외국인들의 좀 부정적인 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영향은 오늘 이제 끝난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MSCI 이제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 내에서 이제 라지캡 비중이 좀 축소됐습니다. 사실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전 자체는 이제 EM 내에서 비중이 조금 상향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대형주 중심의 바스켓 매도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또 이것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일단락 난 것으로 일단 좀 판단을 해주셔서 그나마 약간은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줄줄이 나오게 되죠. 이번 주에 증시 일정들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말씀드리면은 9월 1일 화요일에는 한국 8월 수출이 발표됩니다. 이제 17일 임시 공휴일에 따른 모든 제조업체가 이제 조업을 중단했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8월 조업일 수는 작년 동월 대비 1.5일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8월에는 수출 하락폭 축소가 조금은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제 밤 11시에는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제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지역 연주 서베이가 8월에 이미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은 시장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낮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이제 한국 8월 소비자 물가 또한 발표가 되는데 현재 이제 전반적인 액수 여건이 아직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이후 많은 나라에서 관철되듯이 식료품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월 이제 소비자 물가는 소폭 어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 4일 금요일에는 미국 8월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9.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률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주 동안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요즘 들어서 계속 가는 섹터들만 가고 있어서요. 한 주 동안의 관심 섹터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네 가지 잡았는데 네.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 게임 네 가지 섹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최근에 이제 한국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조치 연장했고 미국 연준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기대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의 인삼 실험과 관련된 긍정적 뉴스가 나오는 등 사실 이제 호재성 요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백신 개발 모멘텀이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악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가 성장주 랠리가 아닌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랠리를 자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은 금융시장이 금리의 실효 하한과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을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과 언택트 강화 한결 함께 고려해서 유망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관련 수출주인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언택트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는 통신 게임 섹터를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8월에 서버 디램 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쪽에 투자 센티가 별로 안 좋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괜찮나요?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 예상 밴드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리고 투자 전략 마무리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코스피는 2,300에서 2,430포인트를 예상 밴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승 요인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 도입, 그리고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등이 있겠고 하락 요인으로는 이제 현재 이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그리고 이제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제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증권사의 이제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주식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 조치 역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해제 시에 이제 매수 차익 거래 관점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밸류에이션이 급등한 대형주들에 대한 이제 공매도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는데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은 이연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결정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성장주 쏠림을 또한 연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연준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27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백스놀 미팅 연설에서 연준이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약 2년간 진행된 통화정책 기본틀 재검토 이후 연준 위원이 17명이 전화일치로 결정된 상황인데요. 이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등 글로벌 주식시장은 당일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제 주식시장이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추가적인 금리 하락 요인이라기 보기보다는 경기 회복세를 이끌 요인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은 신규 확진자가 441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3월 7일 483명 이후에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 현재 의료시설에 수용된 신규 확진자가 4천여 명에 육박하면서 의료시설 과부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내수 소비 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27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이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충격이 커지는 경우에는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고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우리 증시 이번 한 주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셨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이었습니다. 관심 섹터로는 반도체하고요, 자동차, 통신, 게임 쪽 이렇게 봤고 또 한 주 동안의 모멘텀은 이 공매도 연장이 금지가 연장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 쪽에서의 물가와 관련해서 조금은 더 이 융통성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이 데이터 보자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8월 한 달 동안의 우리 증시를 쭉 보니까요. 유가증권 시장이 3.4%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4% 정도의 오름 양상. 8월에 힘들다라는 기억만 남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또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증시가 잘 버텨낼 수 있구나라는 건데요. 확실히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이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서 우리 증시 그래도 급락을 막아내는 모습 1% 정도 하락을 하며 선방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이런 해석 방법으로는 요즘 장이 해석이 되지가 않죠.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9월장 더욱더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에서 여러 가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규 전문가 그리고 8시 구간대 박동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매매팀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